나는 왜? 누군가 상당히 억울한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2차 가해, 성추행, 성비위로 시끌시끌한 민주당입니다. 네, 어제 저희도 사실 전해드렸었죠. 현근택 부원장 얘기도 있고요. 강의원 특보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 좀 나와 있죠. 친명 현근택, 여기 이 여비서 성희롱 발언, 합의 중이라며 여성 실명까지 공개, 당대표 특보, 강의원도 성추행 전력, 네, 논란 커지자 후보 검증 신청 철회. 여기 밑에 여기를 볼까요? 보복운전 이경, 기소 의견, 경찰 고소. 이경 전 부대변인에 대해서도 사실 앞서서 이 논란 좀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꽤 됐죠. 이 앞선 사안들보다는 이 보복운전 논란이 있었는데 나 보복운전 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심에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소 의견을 좀 넘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경찰이 이 기소 의견 넘긴 경찰을 이경 전 부대변인이 고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경 전 부대변인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볼까요? 민주당의 적격 부적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 제목이에요.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한다는 이 당원 당규를 삭제했습니다. 이 삭제 내용이 타 후보한테는 적용이 되지만 오로지 저 이경한테는 적용되지 않았다. 왜 저에게만 예외 기준을 적용한 겁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한 거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한 당원 당규 타 후보한테는 적용 안 됐다. 황운하 의원이 1심 결과가 나왔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지만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황운하 의원은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아마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윤경호 위원님, 이경 전 부대변인은 난 억울해요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런 개인적인 하소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적격 심사를 한 건 검증이라는 기구가 따로 있는 걸로 네. 그렇게 돼 있더만요. 또 기준도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5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황운하 의원의 경우는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거에는 또 해당이 안 되는 뭐 선거 개입 의혹 뭐 이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일 뿐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문제는 그런 거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걸 당대표나 또는 사무총장이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자기 사람만을 봐주는 데는 고무줄 같은 잣대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검증위나 또는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정해진 기준대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까 뭐 이 국민의힘뿐만 있겠어요? 만약에 공천이 안 됐다 그러면 튀어나가서 자기가 공들였던 지역 뭐 얼마든지 따로 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소속이든 아니면 요즘 제3지대 뭐 선택의 대안이 있으니까.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어부질이 이걸 사실은 양쪽 당 다 생각해야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 일반 유권자들이 과연 이 정당들이 제대로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평가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성비위 관련해서 잡음이 있는 당사자들 또는 네. 저 이경 전 부대변인은 아마 음주운전인가요? 보복운전인가요? 보복운전을 보복운전 했다는 혐의죠. 관련해서 뭐 이런 거일 텐데 보복운전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성비위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간을 질질 끌면 끌수록 이건 굉장히 아마 여론에 불리할 것이다. 윤리심판원이든 아니면 다른 뭐든 당원이니까 빨리 뭔가 교통정리를 하고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도 매듭을 짓는 게 전체 이미지를 깎아먹는 걸 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은 뭐 여도 야도 뭐 다른 당이나 뭐 여당 야당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 하나가 나가서 무소속 나오고 그래서 깨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사안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억울하다라는 사람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성비위자 공천은 망천.
현근택, 정봉주 배제를 쌍따옴표만 붙었습니다. 누가 한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의혹, 강의원 특보의 성 문제와 관련된 범죄 혐의, 그 현근택 부원장의 이번에 성희롱, 이렇게 성비위 의혹의 트로이카가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패스,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이. 이렇게 되면 이게 공천이야? 망천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국민들에게 거꾸로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냐. 네. 즉각 조치했겠죠. 박용진 의원의 얘기입니다. 박용진 의원. 성비위자 공천은 망천이다. 현근택 부원장, 정봉주 전 의원 배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비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언론사에 직접 본인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성비위 의혹 관련해서 대법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다. 그냥 무죄를 받았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박용진 의원이 있는 강북을에 나가려고 하니까 박용진 의원이 지금 나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좀 악의적이다라는 입장을 또 전해왔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도 저희가 같이 전해드립니다. 일단 이번 이 공천 적격 판정을 두고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공천이냐 망천이다라는 얘기도 아까 지금 나왔었고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조현삼 변호사님. 일단 한 번 내려진 적격 판정.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예비 후보 등록해도 됩니다. 공천 혹시 되면 해도 돼요라는 적격 판정이 번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최근에도 그러한 사례가 한 번 있었죠. 정의찬 당대표 특보의 경우에도 네. 일단 적격 심사를 통과하였었는데 사실 그 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재심사 끝에 부적격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미 그때 그런 한 번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모두 다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분들인가라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보복운전을 하는 혐의를 받고 있긴 한데 네. 어찌됐건 아직까지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의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근택 변호사라든가 다른 분의 경우에도 물론 네. 성비위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당에서 숙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설령 적격 심사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네.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원들이 판단을 해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부적절한 적격 판정이다라고 거론되는 사람들이 사안이 다 똑같지 않다 때문에 개별 좀 다르게 적용하고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가 나왔었던 사람들 중에서 사실 현근택, 정봉주 말고 뭐 사실 저희가 그 전에 뭐 노웅래 의원 등등도 다뤘었죠. 강의원 특보도 있었습니다. 당대표 특보 관련해서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성비위 논란 강의원 공천 신청 포기. 친명계 불출마 신호탄 될까? 네. 강의원 특보는 사실 본인의 이 해당 사안이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직접 공천 신청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는지 같이 볼까요? 네. 여기서 멈추겠다. 계속 심사 대상으로 이 당의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부담이 됩니다. 규정상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저로 인해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을 흔들게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증위의 재검증 그냥 중단해 주세요. 저 총선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기사 제목이 그랬죠. 친명계 불출마 신호탄이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의원이라는 후보는 2018년에 이미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는 광주 지역에서 네.
저게 문제가 돼서 한번 접었던 전례가 있더만요. 그렇다면 설사 이번에 당내 공천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해당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천 둘러싼 뭐 성비위든 아니면 기타 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든 아니면 본인은 억울한 거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그냥 덮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명한 유권자들이 그걸 받아주겠느냐. 아까 윤 대표님이 이번 총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걸로 다 연결될 거다. 근데 그거 하나 믿고 민주당이 방심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죠. 왜냐? 제가 보기에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이 그렇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떠나서 저런 누가 봐도 피해자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네. 흠결이 있는 분을 공천을 한다는 건 그 유권자를 모욕하는 거 아닐까요? 아직까지 뭐 공천을 준 건 아닙니다만 공천 적격 판정인 거죠. 그러니까요. 한다면. 그거 네. 가기 위한 과정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치라는 게 뭐 결벽증 완전히 뭐 티가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자 이거 아닌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저런 일들은 빨리 정리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빨리빨리 좀 정리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또 어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최고위의 조치도 있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에 대한 발언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최고위에서 조치를 한 건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이 적대적인 정치 문화 네. 항상 이렇게 토론회에서 싸움을 붙이고 그러니까 항상 저도 이 검투사 같은 느낌으로 콜로세움에 세워져 있는 검투사 네. 그것도 그냥 찌르면 안 되고 선열이 낭자하게 찔러야 예.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일단 상대가 돼서 피해자가 되어 보니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겠죠. 방금 엄중 경고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엄중 경고 조치를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해당 이 조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 김한규 의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저희 지난주 방송 발언에 대해서 엄중 경고했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 또 당원 지지자분들께 상처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으면 조윤삼 변호사님 짧게 여쭤볼게요. 엄중 경고 조치가 지금 이제 총선이 90일도 안 남았거든요. 3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지금 공천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엄중 경고 받으면 이건 공천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까? 지금 공관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관위 과정에서 아마 이 엄중 경고 발언 자체에 대해서 네. 충분히 심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의원의 저 발언은 물론 방송에서 물론 대본에 없는 말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죠. 당대표가 정치 테러를 당했는데 어떻게 지금 선열이 낭자하는 검투사와 같은 비유를 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한규 의원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공천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아마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향후 공천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있어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시고 공천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사실 들리긴 합니다.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럼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공천 적격 판정 받은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과 공천 그러면 김한규 의원의 뭐 누구 허물이 더 크냐를 지금 따질 때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 공천을 못 받으면 그건 또 맞느냐? 이 잘한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맞느냐? 형평성이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저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뭐 민주당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고. 예, 친명은 횡재하고 비명은 횡사한다고. 지금 범법 뇌물이나 뭐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데도 다 적격 통과하는데 김한규 의원 같이 저거 갖고 공천을 배제한다? 저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적절한 발언이라고는 볼 수 없죠. 뭐 검투사 얘기도 하고 했는데 김한규 의원이 저 얘기한 뜻은 저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저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피해를 당했으니까 피해 당한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결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더욱 절감했을 거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진영 대결 너무 좀 심하잖아요. 서로 아예 눈을 안 마주칠 정도잖아요. 옛날에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그 의정 활동하고 끝나고 서로 어울리기로 했는데 요새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네. 서로 상대방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이런 정치가 됐어요.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 그래서 김한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인데 그거를 너무 좀 이재명 대표 심기를 건드렸다고 해서 그런지 엄중 경고까지 한 건 저는 좀 지나쳤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갖고 공천까지 배제한다. 그건 뭐 저는 공당으로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 대표하고 가까운 쪽은 뭐 웬만하면 그냥 끌고 가고 대표하고 조금 먼 쪽은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다 쳐내고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은 제가 보기에는 엿장수 공천, 엿장수 마음대로 잘라주잖아요. 또 국민의힘은 자칫 저기는 원님 공천이 될 가능성이 많죠. 네. 엿장수 공천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하죠.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 지금 이런 공천 관련한 논란들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에서 복귀를 하는 만큼 상당히 좀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무겁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드네요.